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원피스 1109화 풀버전 리뷰와 분석입니다. 원피스 1109화의 제목은 방해로, 챕터는 베가펑크의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베가펑크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 새틀라이트 샤카는 상대 쪽도 들을 준비가 필요하다 말하고 이들의 대화는 전 세계에 중계됩니다. 이렇게 베가펑크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퍼지자 해군은 방송을 강제로 끊으려 했지만 전파가 최대 출력으로 송출되어 끊지 못했고 베가펑크는 영상 전보벌레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영상이 재생되기엔 1시간이 걸렸고 이에 베가펑크는 이 방송을 중지하려는 작자들의 방해를 받을까 걱정하는데 방송의 음성 수신은 전보벌레로 10분이 걸려 먼저 음성으로 수신할 생각을 하죠. 한편 이러한 베가펑크의 방송에 성지 마리자와 있던 오로성들은 세턴에게 베가펑크에 대해 묻는데 세턴은 베가펑크는 키자루가 죽였다 말하고 세턴의 말에 나스조로성은 베가펑크가 자신의 죽음을 방아쇠 삼아 메시지가 실행되게 준비한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워큐리성은 베가펑크가 무엇을 말할지 모른다며 발신원이라도 알아내길 원하는데 이에 주피터성은 발신원에 대해 현재 베리어가 보호하고 있다만 에그헤드 연구층 이외엔 생각할 수 없다 말하죠. 이렇게 베가펑크의 방송은 세계 곳곳에 중계되는데 신세계 드레스로자에서 시민들은 영상 전보벌레를 가져와 스크린을 설치하고 레베카와 레오 일행은 루피가 베가펑크를 인질로 삼고 있다는 기사를 생각하며 루피에 대해 얘기합니다. 또한 이스트블루 후샤마을의 마을 촌장은 루피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기에 전보벌레 음성 수신을 기다리고 그랜드라인 워터세븐 아이스버그는 비서에게 전 주민이 10분 이내에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준비시키죠. 그리고 세계경제 신문사 사장 모르건즈는 해군을 중계한 독단적인 전파라며 영상은 에그헤드의 시간과는 달라 이건 과거에 녹화한 기록 영상으로 이미 에그헤드는 지금쯤 버스터콜로 인해 불바다가 되었을 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블루, 노스블루, 사우스블루 등 전 세계는 세계의 빛을 밝힌 남자가 굳이 세계에 뭘 전하려 하는지 궁금해하고 혁명군 기지 카마바카 왕국에서는 베가펑크의 방송을 기다리며 드래곤은 과거 샤카의 말을 회상합니다. 한편 에그헤드에서 루피는 키자루와 세턴을 양손으로 붙잡은 후 아무리 공격해도 효과가 없다 말하는데 이에 세턴은 다리를 촉수처럼 길게 뻗고 키자루는 눈으로 레이저를 발사해 반격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이들의 공격을 전부 피한 후 너희들은 내 동료들이 전원 탈출할 때까지 절대 보내주지 않을 거라며 고무고무 하얀 심벌질한 공격으로 붙잡은 키자루와 세턴을 양손으로 짓누르죠. 루피의 공격에 키자루와 세턴은 반죽이 됐고 이에 루피는 피자 도우처럼 이들을 돌린 후 무슨 짓을 해도 재생한다면 날아가 버리라며 세턴과 키자루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키자루와 세턴은 해군 군함에 부딪히는데 키자루는 쓰러져 깊은 숨을 몰아치고 세턴은 날아갔음에도 바로 돌아옵니다. 이에 루피는 저 자식은 무엇을 해도 데미지가 없다며 당황하는데 그 순간 오르성들은 세턴에게 시간이 없다며 베가펑크가 멋대로 떠들게 해줄 수는 없다 말하고 이에 세턴은 부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세턴은 오르성들을 불렀고 에그헤드는 여러 개의 마법진과 함께 검은 번개와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이에 루피는 이게 뭐냐며 놀라고 상디에 저건 거미알아범이 나타났을 때 라는 말과 함께 원피스 1109화는 끝이 납니다. 원피스 1109화 관전 포인트 첫 번째, 베가펑크의 죽음. 저번화 마지막 장면에서 베가펑크는 키자루에게 치명상을 입은 뒤 삐소리와 함께 베가펑크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이는 이번화에서 오르성이 말한 것처럼 키자루의 공격으로 인해 베가펑크는 죽었고 베가펑크의 심장을 멈추자 죽음을 방아쇠로 삼아 메시지를 전 세계에 퍼지게 한 것으로 베가펑크의 메시지는 약 10분 뒤 전 세계에 송출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연출은 오다식 타임어택으로 항상 오다 작가는 에피소드의 마지막을 장식할 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타임어택을 넣었기에 이번 에그헤드 에피소드에서도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밀짚모자 적단이 베가펑크의 방송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고 해군과 에그헤드에 소환된 오르성들은 방송이 전 세계에 퍼지지 않도록 저지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원피스 1109화의 제목은 방해로 지금까지는 이번화 루피의 대사처럼 단지 동료들의 전원 탈출을 목표로 했지만 전 세계가 베가펑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에 베가펑크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퍼지도록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베가펑크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밀짚모자 적단과 거병해 적단이 맞거나 다른 누군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번 화에서 키자루는 루피의 공격에 해군 군함에 부딪혀 두 눈을 가린 채 누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키자루가 두 눈을 가린 건 물론 루피의 공격에 타격을 입어서도 있겠지만 자신의 오랜 벗 베가펑크를 죽였다는 것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키자루는 오랜 정을 쌓은 친구들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었고 베가펑크는 이런 키자루를 눈치채고 슬픈 남자라 말했죠. 또한 키자루는 본인을 공격할 때 두 눈을 감았으며 오랜 벗인 베가펑크를 죽인 자신의 상황에 두 눈을 가린 채 울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원피스 1109화 관전 포인트 두 번째, 오르성들의 능력. 이번 화에서 세계정부 오르성이 전부 등장했습니다. 성지 마리조아에서 오르성은 베가펑크가 전 세계의 방송으로 메시지를 전하자 세턴에게 베가펑크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들의 대화를 보면 일반적인 전보벌레로 인한 통신이 아닌 마치 텔레파시를 통해 소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세턴은 루피를 상대하느라 베가펑크의 방송을 방해할 수 없자 오르성들을 불렀고 이에 오르성들은 세턴이 등장한 것처럼 검은 연기와 번개 마법진과 함께 마리조아에서 에그헤드로 소환되는데요. 그리고 세턴은 해군대장 키자루도 큰 피해를 입은 니카모드의 루피의 공격을 맞고서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었는데 이러한 능력들은 열매 능력이 아닌 오르성들의 고유의 능력으로 보였죠. 또한 세턴의 지금 모습이 마리조아에서 사보와 코브라에게 보인 모습이라는 점에서 사보는 다행히 도망칠 수 있었지만 오르성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했었기에 마리조아의 모습들이 오르성들의 본 모습으로 오르성들은 기본적으로 텔레파시, 차원이동,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는 괴물들로 인간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는 오르성의 정체는 이들이 서로 텔레파시로 주고받고 마치 마법진에서 악마처럼 소환된다는 점에서 이들은 세계정부 임무의 능력으로 만든 존재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한 베가펑크가 말하길 악마의 열매란 누군가가 바란 인간 진화의 가능성이며 만물은 누군가 바라기에 이 세상에 태어났기에 베가펑크의 가설대로 생각한다면 해방의 전사 태양의 신 니카의 능력은 자유를 원한 사람들의 바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추측하는 세계정부 임무의 능력은 지배를 바라는 사람들, 즉 욕망이 만들어낸 능력으로 오르성은 이러한 임무의 능력으로 만들어졌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약 이무가 오르성을 존재하게 했다면 과거 이무가 코브라를 공격할 때 마치 잉크가 떨어진 것처럼 보였기에 개인적으로 이무의 능력은 잉크와 관련된 능력으로 생각하며 현재 이무는 오르성을 그려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에 원피스란 만화는 고무인 루피가 이무가 그린 세계를 지우는 만화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다 작가는 지금까지 원피스를 그리면서 사용했던 잉크촉들을 마치 이무가 안고 있는 허의 옥자와 겹치게 보이게 한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이무의 능력과 오르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